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리플을 챙기겠다고 공언했고 새로운 리플 투자 상품에는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원이 넘는 거대한 자금이 몰려들었는데요.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는 리플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법안까지 한비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초대형 호재들이 겹쳤다면 리플 가격은 당연히 하늘을 뚫고 올라갔어야 정상인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계좌는 벌써 6개월째 차가운 파란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리플 가격은 우리 돈으로 2,000원 부근에서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불과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40% 가까이 빠진 상황입니다. 작년 여름 당시 한개에 5,000원이 넘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반토막도 안 되는 가격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셈인데요.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왜 리플 가격은 호재를 비웃듯 거꾸로 주저앉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기이한 침묵의 본질을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호재가 나오면은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요. 리플은 역사상 가장 좋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음에도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또는 거대한 무언가가 리플의 가격을 위에서 강력하게 꾹 누르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 정체는 구체적인 숫자 하나로서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 돈 2,000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가혹한 매물벽 때문인데요. 실제로 올해 들어 리플은 2,170원 근처만 가면 어김없이 막혀왔고 갈 때마다 그 선에서 강하게 튕겨져 나왔습니다. 왜 하필 이 가격대에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데요. 바로 이 가격대에서 리플을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자료만 봐도 무려 11억 6천만 개나 되는 리플이 바로 이 구간에서 거래되었는데요. 장기 하락에 지친 이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 본전만 되면 팔고 나가겠다는 생각뿐인 거죠. 결국 가격이 연인원대까지 오를 때마다 그동안 손해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도를 던지면서 상승 동력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엄청난 자금 2조 원이라는 큰 돈은 대체 누가 넣은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나오게 되는데요. 조사 결과 그 2조 원을 넣은 사람의 84%가 사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은행이나 거대한 투자회사 같은 큰 손들의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개인들의 돈은 가격을 떠받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었지만 그 단단한 2,000원대 벽을 부수기에는 힘이 아직까지 모자랐던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더 있는데요. 한때 리플의 거물 투자자로 알려졌던 골드만삭스가 올해 초 자기가 갖고 있던 리플 상품을 전부 다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2,300억 원 규모였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것은 리플을 믿고 길게 투자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잠깐 거쳐가는 거래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큰 손들이 리플을 꽉 붙잡고 장기 보유하고 있다라는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진짜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기관들의 큰 돈은 아직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큰 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왜 호재가 쏟아지는데도 리플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리플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고 싶어도 선뜻 살 수 없는 치명적인 쇠사슬이 묶여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3월 미국의 두 정부 기관이 리플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큰 주목을 받기는 했습니다. 금이나 원유처럼 떳떳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거대 자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어디까지나 현재 정권의 행정적인 결정일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정식 법률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만약 다음에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의 기류가 한순간에 변하면 이 결정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움직이는 대형 기관의 책임자라면 정권의 눈치에 따라 언제 불법 자산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곳에 그 엄청난 돈을 베팅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이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은 리플 시장 주변만 맴돌 뿐 진짜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관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교착 상태를 깨부수고 리플의 운명을 바꿀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정식 법률로 확정되는 순간 리플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안전 자산의 지위를 완벽하게 확보하게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법적 안정성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셈이죠. 다행히 지난 5월 14일 미국 상원위원회에서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매우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름 돋을 정도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리플의 가격 상승을 꽁꽁 막아서고 있는 그 2,000원대의 거대한 매물벽과 큰 손들이 매수 타이밍을 노리며 대기하고 있는 법안의 시계바늘이 정확히 같은 타임라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 법안이 최종적인 상원 전체 투표를 통과하여 진짜 법으로 확정되는 그 타이밍에 억눌려 있던 기관들의 자금이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적 확정성이야말로 대기 매물벽을 한 방에 뚫어버릴 유일한 신호탄인 셈이죠. 저희가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리플 가격은 법안의 전체 투표 일정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돈 1,900원에서 2,200원 사이의 답답한 박스권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활발한 거래량과 함께 전일 200원대 벽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터진다면 그때가 바로 거대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순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거대 은행 측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첫 해에만 우리 돈으로 최소 6조 원에서 최대 1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리플 시장으로 밀려 들어올 것이라는 엄청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여름이라는 결정적인 분수령을 놓치고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은 수년간 장기 표류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한 곳에만 모든 것을 거는 몰빵 투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데요. 결국 리플은 현재 시장 가치에 비해 제도적 확립이라는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시장이 주목하기 전 단계에서 해당 자산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리플의 비중을 영리하게 조절하는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향후 시장의 재평가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